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쉽고 재밌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는 일본문화연구소 KJTV 최경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90년대 일본 부동산의 폭락, 버블경제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블경제 징후는 2003년 하야시 토시코 씨가 신문에 기재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블경제 징후 첫 번째는 경제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풍부하다. 두 번째,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투기붐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 세 번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신화가 존재한다. 네 번째, 벼락주의가 탄생하고 배금주의가 만연한다. 자산가치 상승, 물가 상승, 사치품을 선호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 버블경제 징후로서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우월성과 자부심이 강해진다가 버블경제의 징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버블경제의 징후, 즉 경제 전체적으로 여유 자금이 풍부하다. 먼저 버블의 징후와 당시 일본의 상황과의 비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5년에 일본과 미국은 극심한 무역 수지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약 40조 원의 무역 수지를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해당되는 국가의 순회를 뉴욕으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엔화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역에서 엔화 가치가 너무 싸니까 미국은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당시 타케시타 노부루 수상은 이에 협조를 하며 1년 반 만에 엔화 가치를 종전의 2배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이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본 정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내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따라 86년도 1월부터 87년 2년의 1년 사이에 5번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시장 내에는 저금리에 의한 대출 그리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유동성 풍부를 알기 위해서는 통화량 추이를 검색해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정점이 1990년 그리고 91년에 통화량 추이와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한 1992, 93년도에 통화량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블 시대에 시중에 유동자금의 풍부함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투기붐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 그래서 충분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1990년도 절정기에 보면 평균 주가가 4만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버블 붕괴가 시작된 93년도를 보면 약 18,000원 정도 평균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자금이 풍부해서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버블 붕괴의 조짐의 한 가지였다라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보겠습니다. 1990년, 91년에 지가 지수를 보면 5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가 진행된 97년 그리고 2003년도의 지수는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가 지수가 버블이 붕괴된 후에는 5분의 1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동자금의 풍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은 버블 경제의 한 표식이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신화가 존재한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NTT 주식의 폭등과 폭락입니다. NTT라는 것은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로서 우리나라의 KT와 유사한 기업입니다. 1952년에 전신전화공사로 시작을 하였고 85년에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로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주식을 상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1987년에 주식을 공개하는데요. 1차 공개에서 액면가 5만엔으로서 주가는 119만 7천엔이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액면가 5만엔의 주권이 보이고요. 그 밑에는 1차 공개의 주식가 119만 7천원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4월달 주가가 318만 엔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두 달 만에 약 3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달에는 2차 공개를 하였는데요. 주가는 225만 엔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전문가는 연말까지 1000만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어놓을까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NTT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학생이었는데요. 일본인 친구가 말하길 자기 아버지가 NTT 주식을 샀는데 값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3차에 190만원으로 공개를 하였고요. 이 3차에 걸쳐서 약 152만 명이 주식 매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주식 평론가들이 NTT 주식은 실적에 비해서 가대평가가 되었다라는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1993년에는 주가가 50만 엔으로 하락했습니다. 152만 명의 일본 국민들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번 것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3차에 걸친 공개에 의해서 일본 정부는 10조 1천억 엔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벼락주의, 배금주의가 생겨난다. 미국 경제지의 포버스지를 보면 매년 세계 부자 랭킹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시면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버블 시대에 세부 철도의 오너인 스스미 요시아키가 세계 1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91년, 92년에 부동산 회사인 모리빌의 모리 야스키지로 창업자가 뒤이어서 세계 제1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당시에 일본의 자산 가치가 급상승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93년도에도 역시 세이브 그룹의 저점이 오나가 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의 버블 붕괴가 완전히 진행이 된 1995년과 2007년 사이에는 IP 재벌인 빌 게이츠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시의 자산 가치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 탄생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버블 징후로서는 자산 가치와 물가가 상승하고 사치품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산 가치의 증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레벨을 두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상당히 비싼 고가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역시 정점인 1990년도에 고급 수입품 증가 추세를 보면요. 외제 성용차라든가 시계, 금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예술품, 골동품 등을 많이 수입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상승하였다라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시에 자산 가치의 상승을 경험한 계층에서는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는 약 495만 명, 그로부터 4년 후에는 1989년에는 약 1000만 명의 여행객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경기가 화랑일 때 차를 빼놓을 수 없게 되죠. 일본에서 당시 닛산에서 시마라는 승용차를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5천만 원이고요. 이 차가 거리를 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았다는 심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소라고 하이소사이티 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요타에서 내는 소아라. 이 차는 가격은 300만인데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한 후에 데이트를 즐겼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닛산 인피니티 45라든가 토요타의 크라운 등 일본의 국산 고급차를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자산 가치가 늘어난 사람들은 외제차인 벤츠나 BMW 그리고 제기오, XJ 등을 구입했는데요. 가격은 100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버블 시에는요.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골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상당수가 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자산 가치의 급격한 등락을 보기 위해서는 이 일본의 버블시의 골프 회원권 가격을 추세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골프장으로 일컬어지는 코가네이 컨트리 클럽의 1990년도의 회원권 가격은 4억 3천만이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94년에는 1억 엔으로 하락하였고요. 지금은 현재 한 6천만 엔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골프장인 동경 요미우리 클럽의 회원권은 1990년도에 1억 5,500 그리고 2년 후에는 6,300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는 도저히 90년도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우월성과 자부심이 생겨난다. 당시 버블시에는 일본 앵크론이라는 게 성행했습니다. 동경에 토지 팔면 미국의 국토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호경기 시절인데요. 이러한 폭등하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은 의혹 없이 의심 없이 이 자산 가치의 폭등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제1인 일본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일본 앵커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J-팝이라든가 서시, 서모, 애니메이션 등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었고 많이 알려졌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버블시에는 골프나 F1 등의 레이스에 대활약이 있었습니다. 아오키 오사무는 PGA에 1000시합 이상 출전했고요. 세계 4대 투어를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카지마 사토루는 F1 레이스에 80회 이상 출전하였고 대부분 결승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자국에 대한 우월론, 자부심,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버블경제의 징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중 여유자금이 풍부하다. 두 번째, 투기붐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 세 번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존재하게 되고, 네 번째는 벼락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하면서 다섯 번째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사치품을 선호하고는 풍조가 생겨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우월성과 자부심이 강해진다. 이상 여섯 가지가 버블경제의 징후라고 하야시 토시히코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블경제가 발생한 일본의 당시의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